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CIP 조건, Carriage Insurance Paid to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CIP 조건은요, 방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알아봤던 CPT 조건과 셀러 바이어의 의무는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PT 조건과 CIP 조건은 셀러 바이어의 의무의 내용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CPT 조건은 CIP 조건이다. CPT 조건은 아셨으며 CIP 조건은 뭐 동일하게 똑같다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만 하나 차이점은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시면 이 I자를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죠. 여기 이제 인슈런스예요. 따라서 차이점은 뭐냐? 똑같지는 않고요.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 조금의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CPT 조건일 때의 비용 더하기 요 인슈런스.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보험료도 셀러가 지불을 한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도 셀러가 체결한다. 요것만 달라요. 요것만 CPT 조건하고 그래서 요 보험료만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당연히 보험료를 셀러가 지불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 인커텀즈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셀러가 요 인슈런스를 보험료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인슈런스 프리미엄. 보험료, 인슈런스, 프리미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험료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쵸? 예. 한 1억짜리 물건을 수출하는데 보험을 든다? 대략 뭐 10만 원 이내예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CPT 조건일 때 가격이나 CIP일 때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다. 예. 뭐 보험료 바이한테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기 그 CIP 조건일 때 가격을 제시할 때 CPT나 마찬가지로 제시해도 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건 사주는데 그까지가 10만 원 뭐 그 쪼개가지고 가격에다가 반영을 시키겠어요,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CPT 조건하고 CIP 조건하고 셀러 바이어 의무는 보험 빼놓고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우리 또 이제 한번 또 연습을 해봐야죠. 뭐를요? 인커텀즈 11가지 조건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11가지 조건별로 셀러 바이어의 의무 내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 이것만 알면 인커텀즈 조건별 의무 내용은 어,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 있었어요? 첫 번째가 기억나시겠죠? 당연히. 벌써 뭐 제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그죠? 첫 번째가 예,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 그쵸? 그쵸? 근데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제목에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carriage insurance paid to seller shall pay carriage and insurance.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공통적인 원칙, 적용이 되는 원칙이 뭐냐? 비용,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의 범위. 예. 제목에 나타나 있으니까 외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셀러가 책임지는 위험의 범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 대개 모든 조건에서 비용의 범위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만 시조건만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거 좀 시조건이네요. 시조건은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은 수입지 도착할 때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책임은 어떻게 하신다? 수출지에서 끝난다. 선적 시점에서 끝난다. 혹은 선적 이전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운송 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운송 계약은 그 주운송 구간, 해상이든 항공이든 그 비용을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사람이 체결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그게 모든 조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원칙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쵸? 근데 요 C 조건 같은 경우에는 주운송료를 누가 내요? 예, 그건 셀러가 냈잖아요. 그러니까 운송계약도 셀러가 체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비용의 범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험 누가 들어요? 보험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뭐예요? 적용되는 원칙이 예, 셀러 바이어 양 당사자 모두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근데 다만 지금 얘기하는 CIP 조건, 그 다음에 CIF 조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I자가 들어가 있는 조건, 그렇죠? 이 두 조건은 셀러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의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기억하는 거예요? 보험이 이렇게 제목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보험료가, 그렇죠? 인슈런스,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를 셀러가 지불해야 되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험료를 지불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이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은 누가 한다? 나눠가지 하는 거예요. 수출 통관은 수출상, 수입 통관은 수입상. 근데 제품의 인도, 여섯 번째, 언제 일어나요? 그거는 위험의 분기점. 제품의 인도의 분기점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 뭐, FCA 조건이다. 그러면 공항에서 만약에 제품을 인도한다? 공항에서 위험이 이전이 된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두 번째 원칙에서 위험의 그 분기점, 그러니까 위험의 부담 범위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으며 여섯 번째 예, 인도의 시점 이건 동일하니까 그대로 그냥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예, 뭐 지금 다 설명드린 거지만 제목은 원래 제목은 Carriage Insurance Paid to CPT 조건과 비교해서 셀러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가게에다 포함시킨다.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제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자신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수출국 내에서 물건을 인도하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나와서 똑같죠. CPT일 때. 그래서 수출국 내에서 위험이 이전이 되고 위험이 이전되는 순간에 제품도 인도가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셀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CIP 조건으로 거래한다 그러면 대개는 항공을 운송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비행기로 제품을 운송을 할 때. 그랬을 때 수출 국내 인천공항이면 인천공항 거기까지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책임을 지고 거기서부터는 물건이 인도된 걸로 본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거지만 예, 관리 책임, 선의의 관리 책임은 물건에 대한 그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 책임은 선적이나 아니면 비행기에다가 실으면 셀러는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다 바이어가 책임을 진다.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이나 책임은 어디서 끝나요? 공항에서 끝나는 거예요. 수출지 공항. 근데 비용은 어떻게 지불해야 돼요? 셀러가 목적지까지 운송료, 항공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보험료를 부담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예요. CIP 조건으로 거래한다는 거는 바이어가 셀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물건 비행기를 보내줘. 근데 비행기 잡는 거, 운송 예약하는 거 셀러 네가 해. 그 다음에 나 귀찮으니까 보험도 당신이 들어줘. 그 대신 당신은 물건 운송에 있어서 위험에 따른 책임은 혹시라도 물건이 잘못되면 당신은 그 인천공항까지만 책임져. 그 다음부터 비행기 출발하기 시작하면 호다가 출발하기 혹시라도 운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건에 손상이 오면 그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나한테 많은 거 부탁하니까 위험의 범위 내가 줄여줄게. 예. 인천공항까지만 갖다 놔.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가지고 잘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그래서 셀러가 부담하는 유형의 범위는 매도인 입장 운송에 보관하여 그러니까 공항까지 혹은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요 말을 여러분들은 실무에 계신 분들은 이거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공항까지만 책임지면 된다. 뭐 CPT나 CIP나 아니면 FCA나 셀러가 책임지는 그 범위는 똑같다. 공항까지다. 수출지 공항까지다. 인천공항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국무사 시험 보실 분들은 요 말을 요대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인카탐지 원문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다음 비용이란 측면에서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그쵸? 예. CPT 조건하고 동일하게 수입지 공항까지의 그 항공인까지도 다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고 그다음에 보험도 들고 보험료도 내고
그 다음에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가격에다가 반영을 시킨다. 플러스를 시킨다. 만약에 물건가 10불이다. 그러면 10불 더하기 운송료,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 보면 이것도 말이 된다. 이거 FCA 조건일 때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 더하기 목적지까지의 항공임, 운송료, 항공임, 예,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한다,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원칙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조건, 2로 시작되는 조건, EXW 조건은 수출, 수입 통과를 다 바이오가 하고, 나중에 배우실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그거는 다 셀러가 한다. 매도인이 강제보험이다. 예, 임의보험이 아니라 강제예요.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는 여러분들로 하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보험금,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피보험자. 그죠? 그거는 매수인을 해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매도인으로 해놓고 보험증권 배서에 의해서 양도를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매도인이 되고 매수인이 되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매수인이 되면 뭐 사고 나면 그대로 그냥 보험 찾아가면 되는 거고, 바이어가. 만약에 여기를 매도인 여러분들을 해놨다. 피보험자도. 그러면 보험증권 뒤에다가 여러분들 회사 명판 사인방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돼요. 양도되는 거죠. 그러면 보험의 권리가. 근데 운임은 당연히 셀러가 나니까 선불이다. 프레이트 프리페이드다. 그래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이제는 뭐 이거 완전히 그냥 어떤 면에서는 세뇌가 되셨겠죠. 그 다음에 도착지에서 양하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양하비용. 예. 그러니까 도착한 비행기에서 만약에 LA 공항이다. 비행기가 도착을 했다. 비행기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창고 들어가는 비용, 그거는 매수인이 된다. 그런데 이거예요. 양하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히 컨테이너 운송을 하거나 벌스텀이거나 모든 비용들을 다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면, 벌스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화주가 부담하는 거. 그랬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원래는 매수인이 양하비용을 내야 되지만 컨테이너 운송이나 벌스텀일 경우에는 왜 저 매수인이 안 내도 되냐면 운임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운임에. 그렇기 때문에 이중부담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바이어가 찾을 때 보면 포도가 청구하는 비용 명목에 보면 양합이 해가지고 또 이제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은. 자, 근데 도착지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왜요? CIP 조건은 항공일 때만 쓰는 게 아니고 해상일 때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쿄 포트, 아니면 배로 가면 도쿄 뭐 에어포트, 도쿄 어디 CY, 어디 CFS, 뭐 에어포트, 예?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줘야 되겠다. 근데 뭐 FOB나 아니면 FAS나 CFR이나 CIF나 이런 것들은 배로 운송할 때만 쓰니까, 예? 그냥 도시명만 쓰면 돼요. 그렇죠? 에어포트는 비행기는 할 때는 안 쓰니까. 근데 이거는 도쿄에 공항도 있고 그다음에 항만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 CIP 조건이라는 거는 공항이나 항만 아무 쪽으로나 운송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명확하게 그 지점을 딱 지정을 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다음에 매수인이 보험 부부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최대 부보 조건에 들어라. 그래서 뭐냐면 ICA나 AR에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무에 계신 분들은 기억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보험 들면은 보험회사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뭐 포도한테 부탁을 하거나 했을 때 당연히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A 아니면 AR로 들어줘요. 요거는 이제 신약관일 때는 그 약관의 명칭이 A고 구약관에서는 AR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되게 이걸 많이 쓰죠. 근데요, 공무사 시험 보실 분들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CIF 금액의 110%에서 최대 부보를 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최대 조건으로 부보한다. 예. 그래서 최대 조건이 그 보험 그 약관에 보면 ICCA 혹은 AR, 신약관에서는 A, 구약관에서는 AR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죠? 넘어간다. 정리해 드릴게요. CIP 조건은 CPT 조건하고 셀러 바이어의 의무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단 보험만 셀러가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료도 셀러가 지불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따라서 셀러가 수출 가격을 산정을 할 때 CPT 조건일 때 더하기 뭐만 추가가 된다? 보험료만.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죠. 전체 그 운송료, 수입제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임을 포함한 모든 운송료 더하기 그 다음에 보험료. 당연히 이제 그걸 뭐에다 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을 물건 값에다가 더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요. 그죠? 원래 이렇게 안 빨라요. 근데 이제 그 하루에 이 조건 하나씩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이 좀 빠른 거죠. 원래 그냥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이렇게 빨리 안 해요. 예. 그냥 널널하게 하는 거죠. 천천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예, 복되는 일만 많으시길 바랄게요. 그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